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바이킹들이 싸우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쉴 새 없이 죽어나가는 북유럽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딘 7 챕터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MMORPG 게임 카카오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과 함께 했습니다. 신화란 무엇일까요? 신화는 한 나라 혹은 민족 혹은 문명권으로 전승된 종교이자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과거 종교들이 그렇듯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규율을 정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죠. 과거에는 종교적 색채가 강했지만 현재는 종교의 색채가 거의 아니 사실상 아예 없기 때문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제우스가 실존한다고 실존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대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술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죠. 북유럽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북유럽 신화가 우리와 더 가깝다고 느껴질 만큼 많은 곳에서 등장하고 있죠.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도 북유럽 신화가 묻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쓰는 요일에도 북유럽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수요일 웬즈데이는 오딘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더스데이 목요일은 토르의 이름을, 결혼과 모성의 여신인 프리그는 프라이데이 금요일을, 전쟁의 신인 티르는 튜즈데이 화요일에 들어가 있죠. 반지의 제왕도 북유럽 신화가 모티브가 되었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드워프나 엘프도 모두 북유럽 신화에서 기원된 것이죠. 짧게만 봐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화는 설화의 일종입니다.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되거나 전해지죠. 북유럽 신화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심한 편입니다. 큰 틀에서는 같지만 정설이라는 게 딱히 없죠.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태초의 세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존재하던 것은 추위, 안개와 얼음의 영역인 니프라임과 불의 영역인 무스페라임 뿐이었습니다. 니프라임과 무스페라임 사이에는 기눈기가프, 번역하면 거대한 아가리이자 공허밖에 없었죠. 참고로 오늘 함께하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이번에 진행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니프라임입니다. 북유럽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이킹들이 싸우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북유럽 신화에서 싸우다 전사하면 전사들은 낙원 바랄라로 가고, 편하게 죽는다면 안개와 얼음의 영역인 니프라임에 가게 되거든요. 니프라임은 후에 로키의 자녀 중 헬이라는 여신이 지배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헬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지옥 헬의 어원이 되었죠.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 니프라임 자체가 지옥과 같은 곳은 아닙니다. 니프라임은 비록 안개와 얼음의 영역이기는 하나 죄를 짓지 않는다면 벌을 받지는 않죠. 하지만 진짜 악인들은 니프라임 안에 존재하는 나스트론드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흔히 지옥하면 떠올리는 장소이죠. 나스트론드는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드래곤인 니드오그와 늑대들이 죄인들을 찢어 발기는 곳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곳이 오딘 바랄라 라이징에서 구현된 니프라임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마치 지옥과 같은 풍경을 잘 살려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보죠. 안개와 얼음의 영역인 니프라임에서는 물줄기가 흘러나왔고, 무스페라임에서는 열기가 점점 더 올라왔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만나는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태초의 거인인 이미르와 태초의 암소 아우둠라였죠. 태초의 생물들은 오딘에서 높은 등급의 탈 것으로 등장합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건데 타고 다닐 수 있는 펫 같은 개념이죠. 이미르는 암소 아우둠라의 젖을 먹으며 더 커졌습니다. 이미르가 자면서 흘린 땀에서는 새로운 거인들이 태어났죠. 아우둠라가 핥은 얼음에서는 최초의 신이자 신들의 조상인 부리가 태어납니다. 부리는 스스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은 보르였죠. 보르가 커서 여성 거인과 사랑을 나누어서 3명의 아이를 또 낳습니다. 이 삼형제의 이름은 배, 빌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딘이죠. 오딘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늘어나는 거인들도 마음에 안 들었죠. 오딘이 선택한 방법은 형제들이 힘을 합쳐 거인을 만들어내는 이미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딘은 죽은 이미르의 몸으로 우주를 창조해내죠. 이미르의 몸은 땅과 바다, 나무, 풀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대로라면 우리는 이미르 몸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된 피로 인해 거인들은 몰살당했고 소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세계가 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아 오딘은 나무에 힘을 부여해 최초의 인간 아스크와 엠블라를 만들게 됩니다. 아스크와 엠블라 그리고 인간은 미드가르드라는 지역에 살게 되었죠. 그렇게 세계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수 위그드라실이 등장하는데, 이 위그드라실을 중심으로
9개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죠. 9개의 세계는 각각 오딘의 핏줄한 애시르 신족들이 사는 아스가르드 거인들의 세계인 요툰하임, 애시르 신족과는 다른 혈통을 가진 신들인 바니르 신족이 사는 바나하임, 처음에 자세하게 설명했던 얼음과 냉기의 지역인 니플하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열기와 불꽃의 지역 무스페라임, 우리가 흔히 엘프로 알고 있는 알브의 고향인 알브하임, 인간들의 세상 미드가르드 검은 엘프의 세계 스바르트 알파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쟁이나 드워프들의 세계인 니다벨리르. 그런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죠. 그래도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참고로 현재 오딘 바랄라 라이징에는 바나하임과 헤라임을 제외한 지역들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신화에 맞게 디자인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볼 수 있죠. 특히 북유럽 신화에서도 주된 무대인 아스가르드와 요툰하임은 오딘 바랄라 라이징에서도 신경 써서 구현해 놓았죠. 미드가르드의 경우 인간이 사는 땅인 만큼 초원과 마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툰하임은 황량하고 척박한 바위의 대륙으로 묘사되어 있죠. 니다벨리르에 가면 손재주와 기술이 뛰어난 난쟁이들이 털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알브하임은 강력한 마법의 힘을 지닌 알브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엘프의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무스페라임으로 가보면 화염의 대륙이라는 말에 맞게 어두우면서도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아스가르드는 신들의 대륙이라는 이름에 맞게 웅장한 느낌을 자아내고요. 앞에서 말했던 이번에 오픈한 월드인 니프라임은 안개가 자욱한 마치 지옥과 같은 풍경을 잘 살려냈습니다. 정말 존재한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전쟁은 신들의 싸움입니다. 오딘의 핏줄한 애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 간의 전쟁이죠. 애시르 신족은 무력을 사용하고 바니르 쪽은 마법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러다가는 진짜 적인 거인에게 당하겠다고 생각한 두 신족은 평화협정을 맺죠.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나 했으나 장난의 신 로키가 술에 취해 토르의 아내 시프가 잠을 자는 사이에 시프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죠. 잘라버렸다기보다는 뽑았습니다. 아니, 머리가 뽑히는데 어떻게 자냐고요? 신하니까 그런 건 넘어가야 합니다. 토르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로키밖에 없다고 생각해 로키를 찾아가죠. 로키는 그래도 사실대로 말합니다. 빡친 토르는 로키의 뼈를 하나씩 꺾어버리죠. 로키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싶었는지 해결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로키는 물건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난쟁이들을 찾아가죠. 당시 난쟁이들 사이에는 이발디의 세 아들과 에이트리아 브로크 형제, 이렇게 두 팀이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난쟁이들은 오딘 게임 내에서는 무기와 방어구 강화와 관련되어 등장하죠. 신화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게임 안에 디테일하게 녹아있는 것이죠. 로키는 양쪽에 이간질을 합니다. 이발디의 아들들에게 가서는 야, 브로크 형제가 그렇게 잘 만든다던데 라고 말하고, 브로크 형제에게는 이발디의 세 아들이 최고라던데 너희가 진 거냐라고 말하죠. 둘은 경쟁이 붙었고 결국 각각 신들에게 바칠 보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자동 요격창인 쿵니르와 오딘의 팔찌 드라우프니르, 신들의 비인 스키드 블라니르, 그리고 묘니르이죠. 토르는 묘니르를 들고 거인들의 뚝배기를 다 부수고 다녔고요. 참고로 시프의 가발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로키는 여성 거인과 자녀를 낳게 되죠. 근데 자녀들의 상태가 첫째는 펜리르, 둘째는 요르문간드, 셋째는 헬이었습니다. 헬은 앞에서 말했듯이 니프라임을 지배했고, 펜리르는 엄청나게 거대한 늑대였고, 요르문간드는 엄청나게 거대한 뱀입니다. 오딘은 로키의 세 자녀가 세상에 큰 화를 입힐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거인 지역에 살던 헬과 요르문간드 그리고 펜리르를 납치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죠. 헬은 니프라임으로, 요르문간드는 바다로, 가장 센 늑대 펜리르는 묶어놓았습니다. 참고로 로키의 세 자식은 오딘에서 보스 몬스터로 구현이 되어 있죠. 흔히 말하는 파티 사냥,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몬스터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난이도의 보스 몬스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재앙을 어떻게 해놓았으니 이제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북유럽 신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발단은 역시나 로키였죠. 오딘의 아들 중 한 명인 발두르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신이었습니다. 로키만 빼고요. 발두르의 어머니는 발두르가 죽지 않기를 원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발두르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말이죠. 하지만 딱 하나 겨우살이라는 식물을 깜빡했습니다. 근데 뭐 겨우살이가 어떻게 신을 죽이겠어라는 생각으로 그냥 놔두죠. 신들은 모여서 발두르에게 화살이나 돌멩이를 던지면서 놀았습니다. 발두르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맹세한 겨우살이를 뺀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발두르를 비껴나가죠. 이때 로키가 겨우살이로 화살을 하나 만들어 다른 신에게 너도 던져봐라고 하며 건넵니다. 발두르는 겨우살이로 만든 화살에 맞아 죽죠. 싸우다 죽은 게 아니기에 발두르는 로키의 딸인 헬이 관장하는 곳으로 갔는데, 어머니 프리그는 헬에게 발두르를 다시 살려달라고 말하죠. 헬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발두르의 죽음에 눈물을 흘릴 경우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발두르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었죠. 딱 한 명 로키 빼고 말이죠. 로키는 여성 거인으로 변장해 눈물을
눈물을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딘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로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잔인한 벌을 받게 되죠. 대표적인 게 로키의 얼굴에 한 방울씩 독이 떨어지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독액이 떨어질 때마다 로키는 괴로움에 몸부림쳐죠. 로키의 아내는 독을 접시로 받아냈지만 접시가 가득 찰 때마다 잠시 로키는 얼굴에 독을 맞아야 했습니다. 묶인 로키가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이걸 지진이라고 불렀죠. 로키는 오랜 시간 갇혀 신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던 사이 세상에는 길고 긴 겨울 핀불베르트가 도래했고 근친을 비롯한 불륜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과 달을 쫓던 늑대 스콜과 하티는 태양과 달을 삼켜버리고 세상에는 어둠이 도래했죠. 그렇게 신들의 멸망, 질서의 붕괴, 북유럽 신화의 마지막 라그나로크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며 속박되었던 위협의 존재들 로키와 펜리르는 속박에서 풀려났고 저승에 갇혔던 헬도 올라왔으며 바다에 가두었던 요르문간드도 지상의 모든 것을 휩쓰며 올라오죠. 로키와 로키의 자녀들 무스페라임에 있던 신들보다 먼저 존재했던 수르트와 수르트의 군대 불의 거인, 신들에게 매번 머리가 터졌던 거인들 요툰, 그리고 니프라임에 떨어졌던 망자들까지 모두가 전쟁을 위해 올라옵니다. 거대한 늑대 펜리르는 오딘을 죽였고 오딘의 아들 비다르는 펜리르를 죽였으며 토르는 요르문간드에게서 이겼지만 독을 맞아 죽었고 로키도 죽고 뭐 그냥 다 죽습니다. 거기다 위그드라실은 수르트가 던진 불칼에 타버리죠. 그렇게 세계는 거의 다 멸망하고 살아있는 것들도 거의 다 죽어버리면서 라그나로크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라그나로크의 끝은 멸망이 아니었죠. 첫 번째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라그나로크가 끝나고 어둠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솟아올랐죠. 토르의 아들이자 멸니르를 계승한 두 아들과 죽었던 발두르를 비롯한 6명의 신, 그리고 살아남은 2명의 인간 라프와 라프라시스는 풍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바일 MMORPG 게임 오딘 바랄라 라이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이름에 오딘과 바랄라가 들어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완성도 높은 그래픽, 북유럽 신화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게임 내에서 직접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지역을 탐험하고 신과 괴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게임이죠. 잠깐 언급했는데 9월 26일에 오딘 바랄라 라이징의 챕터 7인 니프라임 지역이 오픈됩니다. 지금 새로운 챕터를 오픈하면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게임 쿠폰과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이죠. 인게임 쿠폰은 오딘엑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라고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게임 메뉴 설정, 계정, 쿠폰 등록에서 입력하시면 되고 iOS의 경우 쿠폰 입력 사이트에서 입력을 하시면 선물을 수령하는 방식이죠. 유효기간은 10월 25일 새벽 4시까지이고 선물은 7일 기간제 고급회 선택 상자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는 댓글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과 기프트 카드를 지급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딘 바랄라 라이징과 함께한 북유럽 신화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